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한 주간 투자, 또 연휴 또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고 나서 이제 처음 겪는 연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도 이제 실외에서도 있는 게 있고 실내에서도 뭐 볼일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자유롭게 벗진 않지만 저조차도 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걸 조금 벗게 되고 이렇게 손에 이제 끼고 다니게 됐다가 또 실내에 들어가거나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를 갈 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또 벗다가 뭐 이렇게 좀 귀찮지만 본능적으로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우려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어떠한 시련이든지 잘 이겨내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들다가 뭐 매매 리스트나 뭐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앞당겨서 먼저 매매 기록이랑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또 한 주간의 뉴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매매 기록입니다. 매수 글로벌 MSCI 합성, 글로벌 럭셔리 S&P, 유로스탁스, 미국 나스닥, 글로벌 클라우딩, 차이나 장판, 미국 테크, 금속 선물, 원유 선물 인버스, 고배당 저변동, K 코스닥 고배당, 배당 성장,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반도체, 미디어 컨텐츠, 우선주, 지주회사, 화장품, 강원랜드, 빙그레, 오리온홀딩스, 지역난방공사, 한국항공우주, 한독. 또 매도는 유로스탁스 50, WTI 원유선물, 차이나 CSI 300 인버스, 코덱스 운송, 삼천리, 제일기획,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들어서 상승을 엄청 많이 했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제일기획도 그렇고요. 페노션도 상승 좀 했고요. 이번 주에 특이할 사항은 매수가 많이 됐어요. 특히 배당 관련된 거, 배당, 고배당, 요런 배당들, 그리고 지주회사 배당 많이 주고요. 우선주 배당 많이 주고요. 강원랜드 배당 주고요. 홀딩스 배당, 지역난방공사, 항공우주, 이게 배당을 다 주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게 되고, 이제 보유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게 됐고요. 개별 매수하는 단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꽤 많은 비중을 한꺼번에 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금액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12주 평균 대비 최근 4주 평균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수치의 가중치의 핵심이거든요. 12주 평균보다 현재의 최근 4주 평균이 수익률이 낮으면 더 많이 매수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 폭이 크면 클수록. 근데 거꾸로 12주 평균보다 최근 4주 평균이 상승률이 높아. 더 많이 그러니까 12주 평균은 수익률이 평균 10%인데 최근 4주 평균은 수익률이 12%가 됐어요. 그러면은 최근 4주가 12주 평균보다는 2%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있으면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꾸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는 매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는 매도를 오히려 더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하락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하락하는 폭이 크니까 매수가 많이 되었고 매수하게 된 액수가 많이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개별 종목에 있어서도 다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고 검증이 된 ETF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는 원유 선물 인버스 같은 거.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버스에 장기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제 곧버스나 2배에 추정하는 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질 않는데, 왜냐면 곧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될수록 그 등락을 하는 것에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를 들면 매수를 할 때 100원이었어요. 여기 100원이었는데 10% 하락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90원이죠. 90원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여기가 80원이 되죠. 레버리지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원인데 얘는 마이너스 20원이 돼요. 근데 얘가 다시 10% 상승해서 100원이 됐어요.
얘는 근데 그냥 인버스나 그냥 일반 ETF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레버리지는 요 80에서 플러스가 1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88이 되겠죠. 근데 두 배가 되니까 16, 이제 96이 되겠죠. 이게 96. 예. 이 수치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이 지수 자체가 매일매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거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 내려가는 거거나, 상승하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에 대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장기간 투자하게 됐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투자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 추정하는 것일 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배 추정하는 ETF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배 추정하는 것은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래 지수대로 올라오게 되면 내 지수가 원래대로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서 단점이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롤오버라고 해서 그 선물을 업데이트 되는 기간, 선물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그 다음 선물을 매수하게 되는 그 기간에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ETF를 유지하고 있는 그 최소 수수료가 비쌉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원자재의 가격,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원유를 들고 있으니까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달러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100달러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내가 수수료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100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조금 원자재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인버스 1배를 추정하는 것도 괜찮고라고 생각이 됐지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원유 선물 인버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를 대고 있다고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아, 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버스에 대한 그 비중을 조금 줄일까? 이런 생각도 조금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비중을 더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일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원유 선물 인버스 종목, 이 종목이에요. 종목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빨리 뭐 유가가 떨어졌으면 좋겠고, 유가 자체가 지금처럼 100불 이상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기름이 안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내려가고 서민 경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인버스를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유 선물 인버스를 매수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원유가 많이 상승한 만큼 저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중도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보면 화장품, 예, 화장품과 또 바이오 요런 거, 예, 그 다음에 뭐 코스닥 150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제가 들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요런 거, 요것도 엄청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저 솔직히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조건으로 모른다,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자. 그래서 150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고, 현재 내가 이거를 원유 선물 인버스를 많이 갖고 있고, 예, 지주회사 화장품 종목, 반도체 종목,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단일 종목으로도 많은 금액, 리스트로도 꽤 많은 금액에 속하게끔 매수를 하였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꾸준히 이 상황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했고, 차익 실현이 아니어도 손절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자, 코스피는 2670.65, 전주 대비 1.24%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891.51, 전주 대비 2.01% 상승하였습니다. 자, 저는 누적 수익률 10.88, 주간 수익률 전주 대비 0.84%, 현금 비중은 17.71, 전주 대비 마이너스 13.65%. 지난주에도 13.28%의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도 현금 비중이 13%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거, 꽤 많이, 엄청 많이 매수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금이
전체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17%의 현금이 갖고 있다는 거, 꽤 많은 비중을 매수를 하였지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저는 마지노선을 10%로 봅니다. 10%의 현금 비중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한 주긴 해요. 좀 투자금을 좀 줄이고 싶은데,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투자금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는 기간이 언제냐면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던 기간 중에서도 평균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그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원칙을 세웠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힘들다 이거죠. 상승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모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근데 항상 이렇게 비관적이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요 순간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서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간 중에 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현금 비중을 올리기도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죠. 조금만 하락했을 때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더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려고. 어쨌든 하락이라는 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비중을 투자하고 퀀트 투자하는 입장에서 떨어지는 이 누적 수익률을 좀 경험 삼아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그 주식은 본질적인 가치에 올 것이고 지수는 언제나 우상향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고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다. 막 내가 계속 이렇게 지금 모든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지금 수익률 떨어졌다고 막 다 팔고 막 이러는 거는 제 그 신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투자 신념에. 이러다가 뭐 IMF가 온다거나 막 진짜 폭락한다거나 뭐 그런다고 해도 저는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매수를 한 거고 또 다 안전하고 수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지만 마음은 좀 불안한 시기이지만 이럴 때가 또 바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 뭐 같이 뭐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뭐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같이 이런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고 이걸 극복하고 나서 또 상승장을 맞이하면 그때서야 또 수익이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그게 상승장에서 바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버티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갖고 있는 현금에서 좀 조절하게 된 건 뭐냐면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올 한 해 연말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금 중에 15% 전체 투자금의 한 15% 하여튼 10% 이상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조금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주식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서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으려고 여유 자금 용도와 그리고 투자금을 조금 더 한꺼번에 불리기 위한 레버리지 용도로 한 투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금의 비중,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된 그 비중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점점 왜냐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레버리지로 끌어다 쓴 비용을 줄이는 걸로 용도로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방어하고 대신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비중을 조금 더 한 달에 1%씩 투자 비중을 조금씩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비용은 좀 줄이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금의 투자 비중을 올리면서 그거를 좀 약간 상쇄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 투자금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비율을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퀀트 투자의 조금 재미 아닌가. 내가 직접 어떤 종목을 얼마치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에 대한 비율을 조절하면서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좀 적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익률과 투자금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10% 이렇게 좀 요 이하로는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쟁도 그렇고 또 곡물 관련된 그런 것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제가 이제 좀 특별히 어떤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이슈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 얘기하던 내용들인데 저도 한 주간에 하나씩 좀 몇 개씩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면서 좀 이거는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뉴스예요. 분산 투자가 최고. 5개 종목에 집중하라. 버핏의 조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종목에 집중하라.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워런 버핏이 분산 투자라기보다 확실한 기업에 비중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걸 봤어요. 펀드처럼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 10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한다는 말이다. 뭔가는 좋은 투자 기회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기회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도 이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경영대학원 기업금융 시간에 학생들은 분산 투자야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저도 여기엔 동의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예측하고 뭐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하고 막 하잖아요. 내 온 그런 업무 시간을 기업 분석과 시황 분석과 세계 경제 분석과 거시 분석을 하는 분들, 그게 직업인 분들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앞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투자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고 공부를 얼마 하지 않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에 속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150종목, 각각 지수에 한 100종목, 개별 종목에 50종목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 전체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 개별 종목의 등락에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종목이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이 되거나 그 기업이 잘 되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거나 뭐 그렇다면 그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 경험을 얻고 나면 이 150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내가 시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고 나도 나름 전문가다 또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종목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때 돼서야 그게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게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매매 종목에서 삼천리를 팔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살 때 9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16만원이 됐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내가 알아서 샀겠냐고. 알아서 산 거 아니거든요. 모르게 산 거예요. 그냥 분산 투자해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올랐어. 왜 올랐죠? 뭐 삼천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스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그 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천리도 그 가스를 뭐 분배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올랐는지, 그리고 배당을 잘 주니까 올랐는지 솔직히 원인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그런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도 되고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통찰력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말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 내가 그게 삼천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됐으면 그 삼천리에 몰빵해서 당연히 타는 게 맞죠. 근데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투자자.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투자자입니다. 분산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상 망한다. 주식 답이 없다. 삼성전자 현대차 비중 늘려라. 여기 윤지호 센터장님,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이제 영상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고 하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분은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반등이 온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된다. 예, 지금쯤은 어느 정도 바닥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금 무엇이 두렵겠나. 개인이 느끼는 공포는 각 재무 상황과 연동된다. 또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단기 매매 시대가 왔다는 말이 유행할 것이다. 서점을 둘러보니 주식 트레이딩과 관련된 책이 많더라. 하지만 지금은 중장기 매매의 시간이다.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좋은 주식이 보인다면 분할해서 사라. 예, 이제 좀 사라. 예,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좀 나눠서 사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원래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리지 못했어요. 한 35%까지도 현금 비중을 늘리고자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니까 벌써 현금이 17%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현금 비중을 낮춰서 매수를 좀 더 할 겁니다. 자, 주목하는 모멘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돼 글로벌 경제 위기에 처할 테고 한국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대로라면 미국과 중국이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나라가 관세 정책 등 조금씩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지금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엮여 있다. 4분기 중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중국 시진핑 정부도 새롭게 출범한다. 미국이 중간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손을 못 내밀고 있는데 이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셨습니다. 다음, 푸틴, 마리우폴 벨라루스로 곡물 수출 가능, 식량난 책임 서방에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세계가 상승하는 물가의 압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다. 예, 이거는 뭐 팩트죠. 예. 근데 지금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뭐 교환을 못하게 한다던가, 뭐 교통을 못하게 한다던가, 수입 수출을 안 한다고 하던가, 뭐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던가, 서로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푸틴은 계속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너네들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을 수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 곡물 수출할 수 있어. 너네 인플레이션 좀 낮춰줄 수 있고 물가를 좀 낮춰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푸틴도 서방의 제재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하고 있는 제재가 어느 정도 푸틴한테는 좀 불편하다. 요런 그 시그널로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조금 압박을 받고 있다. 예? 이것만 지키면 수출 가능. 푸틴이 제시한 식량 위기 해결 조건은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 장기 계약을 유지하자는 우리의 강력한 요청을 무시하고 폐쇄하기 시작했다. 이 역시 유럽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격을 상승시켰다. 또 세계 식량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러시아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해 곡물 수송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허풍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측은 식량 위기 해결과 러시아 측과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담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에서 2일 러시아 방문해 러시아 외무부 및 국방부와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번 회담이 흑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곡물 및 식량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해졌다. 예.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러시아도 계속 압력을 받고 있고 러시아 전쟁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자국민들의 인플레이션과 상승하는 물가, 없는 먹거리,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각 자국의 정부들은 각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더 우선인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갔고 우크라이나 땅이 뺏기든 뭐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협의 안에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푸틴이 전 세계에 대한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에 대한 지금 불리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예.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것, 원자재에 대한 것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굽히고 가야 되는 거냐, 푸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지금도 기름값이 뭐 2,000원 이상 올라가면서부터 교통비나 뭐 에너지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 우리는 고통스럽단 말이죠. 지금 근데 이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뭐 교통을 못 해갖고 산업이 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다음날 먹어야 되는 빵이 없고 밀이 없고 쌀이 없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름이 없고 난방에 대한 에너지가 없다고 하면 환장하는 거죠, 이거. 네,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전 세계가 단일 시장 체제로 인해서 달러를 이용해서 거래가 시작되는 단일 시장 체제를 이용해서 물물 교환과 자원과 인력들을 교환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갔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덕에 뭐 중국이 뭐 좀 공해가 좀 심해지고 뭐 규제 같은 것들이 없어서 막 물건들을 싸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모든 걸 흡수하면서 자연을 좀 파괴해서 그 자연 파괴를 우리가 멈춰보자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끔 하긴 했지만 아주 물건들을 싸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는 뭐든지 했어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너무나도 싼 제품에 좋은 퀄리티의 저렴한 제품을 사서 사용을 했던 거죠. 편안하게. 예. 근데 이렇게 시장이 양분화되고 다분화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같은 물건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나의 그 노동의 가치가 훨씬 더 싸지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바뀌고 그 돈이 또 다른 서비스가 되거나 물건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렇지만 그 시장이 그 분할되면서 나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예, 내가 투자를 하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들이 모든 것이 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시장이 분할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번 겪었던 그 경험을 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싸게 물건을 샀고 그런 시장이 회전했던 그런 상황을 한번 겪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가 불편하다는 걸 알 거거든요. 편한 걸 한번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 확률은 적지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양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요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서 시간이 지나고 나선 그러겠죠. 아, 그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갖고 우리 진짜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제 추억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 일이 됐고 만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아주 뭐 일종의 해프닝? 아니면 남들의 기억 속에 너무나 가벼운 일로 이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분할되는 진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지구와 각국에서 정책을 수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지 말고 지구 전체의 공동체 모든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푸틴도 당장 전쟁을 멈추고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는 83세 도전 태평양 요트 횡단 세계 최고령 기록 세웠다. 제가 요트를 몰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에요. 83세에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제 나이가 젊지만 언제 빨리 요트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게 될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요트를 타고 바다를 나간 적이 없지만 그냥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83세 일본인이 혼자 요트를 타고 기항 없이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성공했다. 4일 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일본 해양 탐험가 호리에 게니치 씨는 지난 3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해 이날 새벽 2시 39분 일본 서부 기이반도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길이 6m, 무게 1톤의 요트를 타고 2개월 이상 약 8,500km를 항해해 태평양을 횡단했다.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CNN은 호리에가 시코쿠 섬에서 와카야마로 향하는 길에 위성전화로 꿈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꿈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꿈이 있죠? 예, 저도 꿈이 있어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세계 여행도 하고 예, 맛있는 것도 먹고 남을 돕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인데, 그런 꿈으로만 두지 말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갖고 그것을 행하라. 예,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인상 깊어서 한 주간의 이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믿음과 모르겠으면 좀 더 배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한 주이기 때문에 꼭 경험 삼아 요 정도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바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뭐 바로 바닥은 아니고 뭐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좀 반등하는 시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뭐 다 때려치고 그냥 현금화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투자는 항상 지속돼야 되고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일정 부분은 투자를 꼭 해나간다. 그리고 저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투자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